안녕하세요. 맥키네시 투자클럽입니다. 에코프로. 오늘 이제 민당정 협의회에서 이 공매도 제도 개선 방향 관련해서 이제 논의 발표가 있었죠. 그래서 상한기간 담보 비율, 공매도 전산화 시스템 이렇게 이제 발표가 있었는데 여기 문제점이 뭔지 한번 살펴보고요. 자, 내일 상장되는 머티리얼즈가 이대주주가 이제 자발적인 이제 보호예수 소식도 나왔습니다. 이 부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후에 이제 많은 기사들이 나왔는데요. 좀 정리를 좀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해가지고 공매도 관련 제도 개선해서 개인과 외국인 기관들이 주식 차입 조건이 같아진다. 담보 비율, 그 다음에 이제 상한기간 요게 전산화와 더불어서 가장 뭐 중요한 핵심인데요. 요 표에서 보시게 되면 기존에는 이제 외국인 기관들이 이제 주식을 빌려오는 건 대차라고 하고 개인들은 이제 정권사에서 이제 빌려오는 건 대주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90일 관련되는 부분 요렇게 되어 있었던 부분이고 외국인 기관들은 1년인데 이게 뭐 기간이 사실상 이제 뭐 제약 없이 계속 이제 연기를 할 수 있는 어떤 부분이거든요. 요걸 이제 동일선상으로 맞추기 위해서 개인들이 하는 이제 90일 같이 외국인 기관들도 90일로 하는데 문제가 둘 다 연장이 됩니다. 이게 연장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사실상 그러면 앞에 있었던 기간 제약이 없는 거하고 뭐 거의 비슷한다. 그래서 90일을 두고 연장이라 붙였던 이 부분들을 삭제를 해서 일정 이제 인터벌을 둬서 다시 빌리게끔 요렇게 해야지 연장 이렇게 요구되면 눈 가리고 아웅식이다. 요 부분. 그래서 이제 개선 방향이라 나왔던 부분이 최종 픽스가 된 건 아니니까 여기에 대한 논의도 필요할 걸로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담보 비율 같은 경우에도 보시게 되면 개인들은 이제 현금 기준일 때 120%, 현금인데도 불구하고 여기 좀 차등에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외국인들 기관들 같은 경우는 105%. 근데 이제 이 부분들을 외국인들 기관 같은 수준으로 개인들도 105%로 낮췄는데 사실 이제 개인들이 이제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말할 때는 외국인 기관처럼 개인들도 공매도를 하게 해달라 이런 개념이 아니라 어차피 개인들은 공매도 어떤 포지션에서 뭐 극히 뭐 향후에도 많이 안 할 거거든요. 그래서 한국의 어떤 공매도 제도가 외국인 기관들이 개인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맘 편하게 이제 편하게 상한이라든지 담보 비율이 유리하게 돼 있기 때문에 이걸 엄하게 글로벌 기준으로 이렇게 좀 높여서 제약을 좀 주고 이런 상황에서 또 이제 뭐 불법 무차익 공매도를 하게 되면 엄하게 징벌적인 어떤 처벌을 할 수 있도록 제도도 개선하고 이걸 이제 걸러낼 수 있는 전산 시스템을 갖추라고 이제 요구하는 것이 핵심이잖아요. 근데 지금 상한기간하고 담보 비율은 마치 개인들이 공매도를 하고 싶은데 이게 불편해서 못한다. 그래서 외국인 기관처럼 하게 해달라. 이런 취지의 뭐 상한기간 담보 비율을 만들 거기 때문에 이거는 좀 방향이 그럴듯하게 이제 보였습니다만 내용을 들어가 보면 디테일 쪽에서는 조금 이제 방향이 또 이 개선이 필요한 어떤 내용으로 되어 있다. 이 부분들도 지적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개인이 주식을 빌리는 거는 뭐 대주라고 하고 정권사에서 외국인 기관들은 정권에서뿐만 아니라 뭐 예탁원이라든지 이런 어떤 개인들이 참여하지 못하는 곳에서 이제 주식을 빌려오잖아요. 그래서 이런 어떤 차등이 사라진다. 말은 좀 사라지는데 기간상으로 90일인데 연장이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어떤 개선이 또 협의가 또 필요할 것 같고, 그 다음에 담보 비율이 이제 105%로 통일됐는데, 이걸 높여야 되죠. 미국 같은 경우는 뭐 150%고, 이제 일본 같은 경우도 이게 국내보다 지금 높거든요. 그래서 공매도를 하는 걸 굉장히 좀 쉽게 못하게끔 높여야 되는데 오히려 지금 더 낮춰버렸죠. 예, 그래서 이 부분들도 좀 방향성이 좀 디테일 쪽에서 잘못되어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자, 무차익 공매도를 막기 위해서 실시간 이제 뭐 전산 시스템 구축을 좀 요구했는데요. 여기서 지금 나오는 전산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공매도 거래를 하는 기관 투자자들이 스스로 매도 가능 잔고를 이 전산으로 관리하는 내부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이 먼저 우선 추진되고, 잔고 관리가 좀 미흡해서 무차익 공매도가 이제 간행화되었다. 그래서 이제 잔고 관리 시스템이
있어도 이제 매도 물량이 뭐 반복됐던 탓이다. 뭐 이러면서 이제 뭐 기사들이 나와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실시간 이제 적발할 수 있는 요런 시스템에 아니라 조금 뭐 지금 이제 기존의 뭐 현물 보유분이라든 재차 차입분 이런 어떤 부분들을 전산회에서 뭐 관리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이런 어떤 무차익 공매도 주문 발생하면 이걸 점검해 가지고 조사 당국에 뭐 제출한다. 내용은 뭐 뭔가 전산화되는 어떤 분위기인데 실시간으로 이제 잡아내는 이런 부분들의 어떤 그 협의는 또 여기 좀 더 해야 되는 어떤 발표 내용하고는 좀 이제 차이가 있는 뭐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그래서 무차익 공매도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도록 실시간으로 전산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 관련해서는 여전히 더 논의해 본다. 뭐 전산을 하는데 타이틀은 이제 뭐 상한 기간이라든지 담보 비율이라든지 전산화 그동안 개인 투자들이 요구했던 부분들을 뭔가 받아들이는 어떤 이 개선안을 발표했습니다만 디테일적인 부분에서는 차이가 있다. 이렇게 조금 보입니다. 아무튼 이제 내년 6월 달까지 금지 기간 동안에 제대로 된 어떤 개선안을 통해서 협의를 더 해야 되겠죠. 이 민당정이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협의해서 좋은 어떤 개선안 방안이 나와서 공매도 제도 관련되는 부분이 진행이 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기타 이제 여러 기사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에코프로 관련되는 부분들은 이제 지난주 이제 공매도 금지 이후에 일정 부분 이제 쇼커버링이 또 나오기도 나왔는데 공매도 잔고는 여전히 그 공매도 금지 이전하고 크게 지금 차이가 안 날 만큼 물론 이제 ETF 쪽에서 유동성 관련되는 부분이 넣은 것도 있는데 대차 이제 잔고는 분명히 이제 줄어 있는데요. 공매도 관련되는 부분들의 어떤 잔고는 크게 지금 변화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게 실질적으로 이제 외국인들의 어떤 수급이 반도체라든지 이런 부분들 쪽에서는 매수가 들어오는데 여전히 2차 전지 쪽에서는 공매도 잔고가 있으면서 숏스키즈가 숏커버가 본격적으로 나오지 않고 있는 어떤 상황이죠. 이런 어떤 부분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자, 이 부분들을 이제 좀 살펴보면요. 외국인들하고 기관들의 어떤 이제 종목별 이제 매매 상위 종목을 보면 외국인들이 그 에코프로나 뭐 포스코피치엄, 에코프로 BM 뭐 이런 2차 전지 쪽에서는 매도를 계속하고 있어요. 국내 기관 쪽에도 보면 에코프로는 매도가 잡혀 있죠. 그래서 순매수 쪽에 보게 되면 대부분이 삼성전자나 뭐 자동차 쪽 쪽 종목이죠. 현대차, 현대모비스, 그다음 바이오 쪽에서는 셀트리온 헬스케어, 그 다음에 이제 뭐 반도체 관련되는 뭐 리노공업이라든지 한미반도체 요런 쪽이고 2차 전지 쪽에서는 이제 매수 흐름이 그렇게 강하지 않습니다. 기관들도 마찬가지고 뭐 LG노텍이라든지 기아라든지 레인보우 그다음에 이제 뭐 2차 전지 쪽에 삼성 SDI 쪽 정도만 있고요. 대부분 뭐 반도체 관련되는 종목들 이수페타시스 그리고 매도 쪽에 보면 이제 에코프로 2차 전지 뭐 ETF 요런 쪽이니까 여전히 수급에서 2차 전지 쪽에 공매도 잔고가 가장 많았는데 실질적으로 이 부분들이 쇼커버로 나오고 있는 부분들이 좀 약하다 이렇게 지금 보여지죠. 그래서 이제 코스닥 차트 같은 경우에도 분봉을 보시게 되면 요 흐름이잖아요. 에코프로 흐름과 거의 지금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차트 흐름이랑 에코프로 흐름이랑 거의 지금 지수 흐름이랑 비슷하죠. 아침에 이제 76만원대까지 올라갔다가 이 했던 흐름이랑 이 코스닥 차트랑 거의 비슷한, 물론 이제 반도체 관련되는 부분이 받쳐줘서 오장에 이제 뭐 이 흐름들이 조금 이제 에코프로는 좀 더 떨어졌습니다만 그 영향을 지수에서 뭐 그대로 이제 받는다고 봐야 되겠죠. 유독 이제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또 빠졌던 아침에 좀 이제 그 영향들과 오후에 이런 부분들은 이제 내일 또 에코프로 모티리얼즈가 상장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영향도 받고 장중에는 또 반등을 아침에는 또
합니다만, 예, 여전히 또 이제 약한 모습. 그래서 이틀 정도 또 이제 반등을 하고 난 다음에 또 이제 차익 매물이 올라가면 차익 매물이고 밑단에서는 사는 단기 이제 매매 관련되는 물량은 들어오는데 강한 어떤 매수 유입들은 지금 상반기에 나타났던 부분이 나타나고 있지 않고, 그래서 59만 원대에서 90만 원대의 어떤 탄력적인 어떤 반등들이 11월 달에 한번 나타나고 난 다음에 차트상으로는 이제 쌍바닥 흐름들을 지금 N자형 흐름들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만, 이제 올라가야 될 때 이제 음봉으로 계속 이제 차익 매물이 나름 나오면서 이 75만 원대가 이제 중요하다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부분을 좀처럼 이제 종가상으로 지키지 못하면서 내려왔고요. 시간에도 지금 6천원 정도 빠져서 70만 5천원까지 좀 내려왔거든요. 이 공매도 이제 잔고 부분을 좀 살펴보면, 예, 오늘 공매도 거래량은 이제 1704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매도 잔고 같은 경우에는 이제 11월 3일에 179만 주대였는데 지금 11월 14일 기준으로 이번 주 이제 화요일 기준으로 보면 177만 주거든요. 요 공매도가 이제 진행되면서 금지가 되면서 이제 173만 주대까지 일대 줄 때 한 이틀 정도 숏 커버링 관련되는 물량, 그리고 물론 이제 대차거래 잔고를 보시게 되면 550만 주에서 이제 419만 주로 여기서 보면 100만 주 이상 일단 줄었거든요, 분명. 그리고 이제 실제 이제 한 3일 동안에 100만 주 이상 상한이 되면서 실제로 이제 장중에 그 숏커버링 관련되는 매수 물량이 들어왔습니다. 근데 이제 이후에 뭐 차익 매도가 나오면서 이제 ETF 관련되는 유동성 공급자 관련되는 이제 물량들도 들어오고 단기 매매들만 들어오고 이제 꾸준히 이제 숏커버링 관련되는 물량이 안 들어와서 주가가 이 지금 N자형 흐름을 만들면서 양봉에서는 이제 강하게 들어옵니다만 그 다음 날에 이때도 상한가 이후에 차익 매도가 며칠 나왔듯이 어제하고 이제 그제가 좀 상승이 나왔습니다만 다시 또 이제 갭업하면서 음봉 나오면서 이 차익 매도 또 이틀 정도 나왔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라인 75만 원대를 좀 유지를 못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시도가 내일도 또 나오겠죠. 그래서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상장 이후에 가격이 어떻게 되느냐가 또 에코프로 주가에도 영향을 또 주면서 75만 원권 회복하느냐 아니면 또 이제 좀 더 밑단에서 주춤하느냐, 이 부분들이 내일 뭐 주가 흐름이 가장 일단 중요할 겁니다. 그래서 이 흐름 좀 생각하시면서 흐름 판단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